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좀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같이 이제 두 자릿수대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4.2% 상승한 29,6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47% 상승한 1,915달러, 그리고 6위의 XRP의 경우는 1.76% 상승한 0.4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7%, 19%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금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이와는 반대로 62%,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7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 다우존스는 1.57%, S&P 500도 1.96%, 나스닥 100,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2.5% 이상씩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험 자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달러 인덱스는 0.03% 상승,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1,340원대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동결 또는 인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5월 FOMC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 금리 동결 또는 0.25%포인트 상승으로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자금 유출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인 사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래소에 곧 상장한다, 뭐 한다, 돈 얼마 주면은 뭐 10배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 남긴 글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제 이 닥터 비트맨 이렇게 저를 사칭하면서 사기를 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핸드폰 번호도 당연히 제 게 아니고, 뭐 여기 이메일도 저랑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사진도 저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 이름도 이 이름이 전혀 아니고, 이 주소는 전 난생 처음 보는 주소인데 딱 이 유튜브 주소는 딱 제 유튜브 주소이죠. 저를 사칭해서 이렇게 뭐 얼마 하면은 뭐 VIP 방에 주겠다, VIP 방에 초대를 해서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기가 상당히 왕성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여러분들께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얼마를 주면은 뭐 무슨 종목을 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 닥터 비트맨인데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정보 주겠다, 대신 얼마 내라, 뭐 투자 권유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100% 아니고, 그런 식의 꼭 제 이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먼저 접근을 해서 뭐 이렇게 투자 권유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의 100이면 100 사기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핸드폰도 뭐 이거 그거겠죠. 대포폰이겠죠. 참, 이런 사기꾼들 그대로 본인들이 당하는 날이 꼭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업비트에 뭐 좀 좋은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국의 크립토 컴페어 평가에서 국내 1위 거래소로 업비트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업비트 종합 점수 70.9점으로 A등급을 받아 국내 거래소 기준 1위, 그리고 글로벌 기준으로 10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앙화 현물 거래소 CEX 중에 A등급을 받는 곳 모두 10곳이라고 하는데, 업비트는 지난해 BB 등급에서 올해 이제 A 등급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업비트 뭐 비썸 대한민국의 투자자 분들 사이에서는
물론 뭐 욕을 오지게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깨끗한 거래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 글로벌적인 규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또 더 나아져야 할 점들이 많긴 합니다. 이걸 선도적으로 좀 미국이 앞서서 해줘야 하는데 최근에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성에서도 이와 같은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삼성 갤럭시 Z 폴드에서 크립토닷컴 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보도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은 트위터를 통해서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RO 토큰이 조금 다소 다른 코인들보다 상승세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삼성 갤럭시 Z 폴드 최신 기종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크립토닷컴 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 측은 새로운 앱이 이용자가 한 화면에서 더 많은 도구를 이용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향상된 거래 및 분석 기능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삼성은 2019년 갤럭시 S10 스마트폰에 처음 암호화폐 지갑을 채택한 바 있는데 저도 이 얘기 듣고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좀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 월렛을 활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때 당시 실제적으로 뭐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삼성의 지갑에 삼성의 핸드폰에 이 블록체인 월렛이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참 유의미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닐까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 그냥 좀 괜찮은 거래소랑 파트너십해서 체결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으로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크립토닷컴 앱을 현재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멤버십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닭피 보드카 가자 해서 이게 저렴한 지금 비용이 아닌데 그냥 후원식으로 이렇게 가입하신 BR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라 라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크립토닷컴이 아니죠. 이 크립토 마켓 자체가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 고점이 31,000달러 터치 후에 28,000달러, 27,0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29,600, 800달러대에서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3만 달러를 돌파할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죠. 이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금 10만 달러 간다라는 이야기들 언급들이 쉽사리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파산이 되냐 마냐 이 기로에 있죠. 이에 관한 언급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내용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 1억 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퍼스트 리퍼블릭발 은행권 위기로 비트코인이 되살아나자 크립토 윈터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이다. 다만 최근 통관 세계 최초 코인법 미카로 짙어진 규제 강화 기조가 가격 변수로 꼽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연일 3% 넘게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1억 선에 관심이 쏠렸다라고 합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인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 폭락으로 피난처로 인식된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증폭을 한 것인데 이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 전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자산의 피난처 새로운 인플레이션 수단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오히려 금에 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티클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볼 때 2023년 1월부터 상승분을 비교했을 때 이 비트코인과 금은 사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트코인의 압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가 내놓은 보고서가 이 같은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라고 합니다. 전통 금융권에서 속하는 영국계 글로벌 금융사가 점친 비트코인 강세론에 시장이 반응한 셈이라고 하는데 이 제프 캔드릭 SC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24일 비트코인 10만 달러 약 1억 3,400만 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크립토 윈터가 끝났으며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까지
언제든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이제 2월 3월부터 크립토 윈터가 끝이 났다. 이제 상승장 초입에 들어왔다라는 분석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저 또한 그렇게 현재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10만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못해도 30만 달러 최대 50만 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30만 달러 50만 달러라는 수치가 그저 단순한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니라 여태까지의 반감기 상승분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현재 전통은행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비트코인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며 비트코인이 탈중화하고 희소성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원래의 전제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달 SVB 파산을 계기로 일주일 만에 무려 30% 폭등한 바 있죠. 여러분들도 두 눈으로 다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른바 코인의 재발견 뭐 이러면서 블라블라블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정말 10만 달러까지 도달을 하는 날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을지 10만 달러는 그냥 기본으로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투자를 한 제 입장에서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와야 일단 10만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10만 달러 돌파 전 한 6만 8천 달러죠. 2021년의 전 고점인 6만 8천 달러, 6만 9천 달러를 돌파해도 포모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8만 달러, 9만 달러 정도를 넘어야 여기저기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했다. 10만 달러, 8만 달러, 9만 달러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포모 그리고 그때가 되게 되면 미국을 기점으로 규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정립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안정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투자를 망설였던 기관 투자자들의 엄청난 대규모 자금 유입세가 시작이 되며 10만, 15만, 20만, 25만, 30만 달러까지 상승하리라 거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30에서 50만 달러까지 돌파한 후에 다시금 한 8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뭐 지금의 가격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냥 6만 8천 달러까지만 상승해도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 테드 크루즈의 경우는 인플레이의 비트코인이 대안이다, 나도 투자 중이다라는 언급을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이 테드 크루즈라는 분인데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27일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크루즈 의원은 전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트코인 정책 서밋 행사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그는 연설을 통해 디지털 통화에서 비트코인의 지배적이며 선구자적인 위치를 강조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에 비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크루즈 의원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였는데 그는 자신이 매주 월요일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고 있으며 현재 보유량은 EBTC를 조금 넘고 매주 증가하는 중이다라고 언급을 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강조, 통제되지 않은 통화 공급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높이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고위 이제 공직자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언급하는 인물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크립토 마켓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다 보니 이러한 긍정적인 언급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상 그 비율 자체를 보면은 한 7대 3 정도로 3위 비트코인의 긍정론자들, 7위 비관론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테드 크루즈의 의원과는 달리 이 레이 달리오의 경우는 대중의 비트코인 선호 심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레이 달리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던 2021년, 202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그리 나쁘지 않게 봤던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뭐 2019년, 2020년에는 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조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 선호 심리 강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의 30%에 불과하다라면서 그럼에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적을 했는데 이어서 끊임없는 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 금을 좋아하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별로 안 좋아하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금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달리오는 비트코인보다 금을 더 선호한다며 금은 달러와 유로 다음으로 중앙은행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예비 자산이며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자산이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만약에 자산이 뭐 조 단위로 있거나 뭐 몇천억 단위로 있으면은 비트코인을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도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1% 뭐 10%만 수익을 봐도 어마어마한 부를 다시 한번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조금 더 좋아하는 심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서민들은 금의 수익률로는 절대로 자산의 계층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뭐 2배, 3배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죠. 못해도 뭐 5배, 10배, 더 많게는 뭐 100배 이상씩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크립토 마켓이고 실제로 그 정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아직은 초기 시장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거래 추적을 포함해서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것 등 금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공한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 이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을 소량 보유하고 있다라며 비트코인을 주요 포트폴리오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일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투자를 하고 선택을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그만인 것이죠. 과연 비트코인과 금에 투자를 했을 때 향후 2년에서 3년간 어떠한 자산이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될 것인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사실 정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재 이더리움이 가격을 아까 봤을 때 얼마였죠? 1,900달러였습니다. 1,900달러였는데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이더리움 올해 최고 2,7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2.7K를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한 30-40% 정도, 한 40% 정도 오르면 되나요? 네, 40% 정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이에 대한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결과 이제 이더리움은 올해 상반기 2,758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후 하반기 다시 가격이 하락해서 2,342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면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의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현재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비율이 더욱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그널들이 사실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서 걱정이 되는 것이 뭐 또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장의 초기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이 상승장 초기라는 이 시그널들이 제가 이제 4년 정도, 4년이 아니죠, 5년 됐나요? 2017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3년, 6년, 네, 한 약 6년 정도 투자를 해서 그냥 당연하게 저도 제가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코인에 투자한 지 1, 2년 정도 이제 되신 분들도 충분하게 보이는 건지는 제가 명확하게 지금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뭐 가격이 더 하락한다 그래서 팔 것도 아니고, 이제 상승한다 그래서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상황 지켜보면서 꾸준히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매일같이 나오는 이 리플 관련, XRP 관련 소식도 나왔는데, 이 SEC 소송 종결 전에 XRP 매도는 최악의 결정이다라는 언급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 리플과 이 SEC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XRP를 매도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암호화폐 전문가가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알파 라이온스 아카데미 CEO 에도아르도 파리나의 경우는 전날 트위터의 SEC와의 소송이 끝나기 전에 XRP를 매도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트윗을 남긴 것이죠. 이제 대부분의 XRP 지지자들은 리플과 SEC 소송 결과가 리플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XRP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파리나의 코멘트도 이런 의견들과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소송이 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임스 K 필란의 경우는 4월 27일 날 약식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어제가 4월 27일이었죠.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 재판의 결과가 전문가 증언을 본 후에 53일, 평균 53일 이후에 났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를 들어서 언급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일각의 커뮤니티에서는 5월 초에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다, 5월 1일, 5월 2일에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뭐 1월에 끝난다, 2월에 끝난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미뤄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 두려움이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길게 봐야 이제는 이번 연도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벤 암스트롱도 지난 14일 트윗에서 다음 강세장 자신이 선택할 최고 알트코인은 XRP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XRP의 잠재력을 가리고 있다라면서 만일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XRP는 다음 강세장에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내용이 마무리되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XRP를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중에 뭐 한 달, 두 달, 세 달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라고 봅니다. 저도 2017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횟수로 6년째 XRP 홀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징글징글합니다. 2017년, 2018년 1월에 보여줬던 최고점 4,750원대 근처도 현재 못 가보고 2021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다른 메이저 코인들이 전 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XRP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택도 없었죠. 이게 소송 때문이다라는 언급들, 그리고 기조들이 당연히 깔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XRP를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그러실 겁니다. 일단은 이 소송이 나와 봐야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매도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요. 이 XRP의 소송, SEC 관련 이 미등록 증권 관련 소송이 현재 흘러가는 것을 보았을 때는 리플 사방면으로 무게가 상당히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팔았던 XRP는 증권이었지만 현재는 증권이 아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XRP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마무리되게 된다면 XRP는 10달러 그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게르게 코인 이 리플 XRP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